이것은 1941년 10월 30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개전 약 한 달 열흘 전의 진주만의 모습입니다. 이곳 좁은 해역을 통해 태평양에서 진주만으로 오고 갈 수 있고 안쪽 해역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으로 미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미군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진주만 기습 자체는 정확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군이 미리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 일본 공격 부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 6월이지만 미군은 그보다 더 일찍 일본 함대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미군의 암호 해독을 통한 군사정보 파악이 단기간에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920년대부터 진주만 기습 전까지 이어지는 미 해군의 암호 해독 노력과 미드웨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미국의 암호 해독이 진주만에서는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서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해당 시리즈와 결이 맞게 여기서는 미 해군이 적국의 암호를 해독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대전 후 1920년대에 일본이 외교 쪽에서 사용하던 암호를 영어로 레드 사이퍼라고 했는데 1920년대 초반에도 이 일본 암호 체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해석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해군 군축회의가 열렸는데 관련 내용을 얼마 전 소개한 바 있지만 미국 측 대표인 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가 영국, 미국, 일본의 주력 함정의 비율을 5대 3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일본은 이 같은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시 해군 대신이었고 일본 측 대표였던 가토 토모사부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일본이 원하던 비율은 5대 3.5였지만 미국 측은 일본 암호를 해독해서 대표단과 본국 간의 통신을 파악하고 있었고 일본이 협상 결렬보다 5대 3을 받을 것을 알고 이를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외교원 문서에 사용했던 암호와는 달리 일본 해군은 다른 암호를 사용했는데 이 해군 암호 체계는 기계가 아닌 암호책을 기반으로 했고 1923년에 미국이 미국 주재 일본 해군 무관에 가방을 몰래 뒤져서 이 책을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여 암호를 해독하는 것보다 암호서나 기계를 아예 훔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서 도난 사실을 인지하면 분명히 암호 체계를 바꿀 것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국의 암호를 해독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은 태평양 전쟁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심이 된 외교 암호 해독과 달리 미 해군도 일본 해군의 암호 해독에 열을 올렸는데요. 1922년에 워싱턴 DC에 설치되어 미 해군의 암호 해독을 맡아서 하던 곳이 바로 OP-20G라는 조직이었습니다. OP는 영어로 작전을 뜻하는 오퍼레이션의 준말이고 20과 G는 부서 식별 번호와 기호입니다. 이 조직은 출범 당시 로런스 세포드 중령이 지휘했고 1932년에 마닐라에 1936년에 하와이에 분국을 설치하는데 하와이 분국의 이름이 스테이션 하이포였고 1941년 6월에 이곳 지휘를 맡은 사람이 세포드가 직접 골라 같이 일하던 조셉 로시포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시포어는 미군의 일본 암호 해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암호 해독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1917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 해군에 입대해서 기관 쪽 장교로 복무하던 중 로시포가 크로스워드 퍼즐과 어려운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본 동료 장교의 추천으로 워싱턴에서 암호 해독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 세포드를 상관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OP-20G의 극초기 멤버에는 장교 세포드와 민간인 해독가 애그니스 드리스콜이 있었는데 1925년 로시포가 합류한 이후 해군 해병대 장교들을 대상으로 암호 교육 과정을 실시했고 조직의 세력과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드리스콜은 초창기 이후 입지가 약해졌고 로시포의 영향력이 조직 내에서 매우 커졌습니다. 로시포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 해군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도 했고 세포드가 함정 근무를 할 때 대신 OP-20G의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포드는 로시포를 하와이로 보내 일본 암호 해독 임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로시포는 미 해군 내에서 일본어와 암호 해독, 양자를 전부 잘하는 정말 극소수 인재 중 하나로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채널에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일본 해군이 태평양 전쟁 때 사용하던 암호체계는 해군 암호서 D라는 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미국 측에서는 이를 JN-25라고 불렀습니다. 해군 암호서 D는 27,500개에 달하는 낱말과 그에 대응하는 숫자가 쓰여있는 본책, 그리고 본책의 숫자를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난수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에서는 본책의 단어와 대응하는 숫자들 그리고 난수표의 숫자들도 전부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해군 암호서 D를 1939년 6월 1일부터 이전 암호를 대체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JN-25의 JN이 일본 해군을 뜻하는 Japanese Navy, 그리고 25는 일본 해군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 25번째 암호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보안을 위해 암호서 채택 1년 6개월 후인 1940년 12월 1일에 암호서를 개정했고 미 해군은 이를 JN-25B라고 불렀습니다. 암호서가 개정되면 당연히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미 해군의 OP-20G에는 당면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OP-20G가 하와이뿐만 아니라 마닐라에 분국을 두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와이가 스테이션 하이포였고 필리핀이 스테이션 캐스트였습니다. 스테이션 캐스트는 일본의 위험이 커지면서 마닐라에서 코레이도르 섬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당하고 나서 호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 OP-20G의 분국들은 각각 다른 일본 암호서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는데 필리핀 분국에서 집중했던 것이 바로 JN-25 해군 암호서 D였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분국에서 해독에 집중했던 것은 JN-25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 제독들의 암호 Japanese Admiral's Code라고 불렀던 일본 자료를 통해 보면 고급 사령부용 암호서 갑이라고 추측되는 암호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에서 직접 함대의 이동 등 중요한 통신문은 암호서 D를 이용했고 하와이에서 로시포 등이 해독에 전력을 기울이던 암호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적을 잘못 잡고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해군은 1941년 2월에 이번엔 난수표를 개정해서 미국 측의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1941년 2월 말에 해군 암호서 D 본책 최초본에서 약 1600개의 단어가 해독되었는데 전체 단어수 27,500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였고 1940년 12월에 개정된 JN-25B는 전혀 해독되지 못했습니다. 1941년 미국은 평균 한 달에 약 7천여 개의 JN-25B 메시지를 접수했는데 이를 다룰 인력은 10명에서 1941년에 16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1941년 중반에는 한 달에 약 3,400개의 단어를 해독했으나 역시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1941년 8월 1일과 개전 직전인 12월 4일에 다시 난수표를 개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1일까지 미군이 단어와 숫자를 매치시킬 수 있었던 해군 암호서 D 단어는 3,800개에 불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진주만 기습이 감행됐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음에도 왜 진주만을 막지 못했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로시포를 중심으로 하는 OP-20G의 정예 인력이 일본 해군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가장 중요한 암호였던 JN-25 해군 암호서 D, 이 암호서의 해독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른 암호서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JN-25 해독을 맡은 곳에도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주만에서 이렇게 크게 실패를 경험한 미국의 암호 해독은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으로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고 일본의 암호를 성공적으로 해독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현재 연재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에 넣어서 진행됩니다.